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자, 오늘은 이 RGB 조명을 사용하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잡다한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도 아는 게 많지 않은 부족한 사람이라 보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때마다 좀 부끄러운 거예요. 예전에 조명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좀 안다고 깜짝깜짝거리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세미나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딱 봤는데, 야, 내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이런 소리를 했지?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저도 지금은 이게 맞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맞다고 생각한 게 잘못된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나중에 이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보이면 그때는 좀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 좀 정리 좀 하고 왔고요. 몇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자, 첫 번째는 세곤도 매터예요. 미놀타에서 오래전에 출시했던 세곤도 매터인데 그럭저럭 잘 작동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고요. A4G가 좀 있고, 그리고 요거, 야, 제 꿈이 조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조감독이 되면은 이걸 이제 허리에다 차고 여기 옆에 뭐 테이프 같은 게 주렁주렁 달고 뭐 공구통 달고 이러고 뛰어다니는 게 꿈이었는데 한 번도 조감독을 해본 적이 없네요. 이거는 연필꽂이 같은 거예요. 칼 집어넣고 뭐 매직, 거기다 뭐 네임펜, 볼펜 뭐 이런 것들 갖고 다닐 때 사용하던 건데,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현장에서 써본 적은 없고, 이거 볼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프네요. 요런 걸 하나 준비했어요. 장식용 화분이에요. 가짜입니다. 자, 이 화분을 촬영을 한다 그러면 화분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위에 이렇게 풀이 이렇게 쫙 나 있죠. 보통 이래요. 그리고 이 앞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 화분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미지 센서에 딱 와서 매치는 이렇게 촬영이 되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기본 개념부터 다시 잡으셔야죠. 이게 아니죠. 위에 뭔가 광원, 태양이라든가 그런 게 위에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빛이 이렇게 화분으로 떨어지면은 이 화분, 얘가 빛을 반사해가지고 카메라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 화분이 초록색이잖아요. 화분은 하얀색이고 풀이, 가짜 풀이 초록색인데 얘는 왜 초록색으로 보이게 되는 걸까요? 여기다 이제 5, 4, 3, 2, 1 이렇게 해서 이제 답지 나가야죠. 자, 위에서 내려온 빛 중에서 이 화분에 닿고 튕겨 나오는 게 초록색 빛만 튕겨 나오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색깔의 빛깔들은 얘가 튕겨내지 않고 다 먹어버린다고 봐야 되겠죠. 오케이. 자, 우리는 참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화이트, 이게 광원이에요. 광원이 이렇게 한쪽으로 쫙 비치고 이 앞에다가 프리즘을 이렇게 갖다 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퍼지면서 여기에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쭉 생기죠. 이걸 보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너무 빠른가? 한 중학교 정도만 돼도 다 배우는 것들이에요. 이걸 분광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이 W라고 적은 화이트란 뜻이었어요. 하얀색 조명 안에 빨주노초 파남보 다양한 색깔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게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단일한 백색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학교에서 여기까지는 저도 배웠었는데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 분광된 거를 또 다른 프리즘, 커다란 프리즘으로 이 분광된 불빛을 계속 보내가지고 통과를 시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다시 2차 분광을 일으켜가지고 더욱더 다양한 색깔로 나오나요? 이걸 이렇게 통과되면 이게 다시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하얀색 빛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는 핵심적인 요소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저를 비추고 있는 하얀색 조명들이 있는데 조명마다의 스펙트럼이 다 달라요. 그리고 조명, 요거는 이제 촬영용 LED고 요거는 그냥 일반 조명용 LED고 저쪽에는 백열등, 형광등, 밖에
태양광, 뭐 다양한 조명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명들마다 이 구조가 달라가지고 우리가 촬영할 때 조명을 가려서 써야 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일단 그려봅시다. 태양광 그래프로 이렇게 그릴 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뭐 빳빳한 판이라도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래요. 빳빳한 판 대신 제 배에다 맞추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덩어리가 아니에요. 일종의 막대기들, 그 부분을 이렇게 측정한 막대기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표를 만들어내는데, 태양광은 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풍부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5500 켈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CRI가 나오죠. CRI. 태양광, 여기 한글로 적용합시다. 태양광 CRI는 100. 태양광의 CRI는 100이에요. 이만큼 확실한 조명이 없다는 뜻이죠. CRI가 뭐냐면은 컬러 렌더링 인덱스의 약자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연색지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전 연색지수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컬러를 알아보기 위한 지수, 그러니까 인덱스가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죠. TLCI는 텔레비전 라이트 TLC가 뭐였더라? C를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그리고 I는 당연히 그것도 인덱스일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라이트 모식인데, 그거는 우리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 3CCD 가진 카메라들 있었잖아요. 예전에 소니 캠코더 같은 것들, 그리고 뭐 ENG 카메라, 이런 거. 그런 녀석들한테 해당되는 지표라고 보시면 우리는 CRI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CRI 100. 실제로 뭐 측정하면 99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데, 어쨌든 태양광은 이 스펙트럼 그래프가 가장 완벽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뭐가 있냐면은 백열등이 있죠. 백열등은 이 빨간 쪽 그래프가 이렇게는 못 그리겠다. 자,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빨간색부터 파란색으로 가면서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붉은기가 많이 도는 조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의외로 백열등도 CRI가 꽤나 훌륭한 편이랍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형광등이 있죠. 형광등. 저는 형광등도 하얀색으로 보이길래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잘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게 바닥이에요. 이렇게 바닥으로 쭉 가는데 뭔가 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삐쭉 이렇게 튀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얼마 전에 그 뉴스 슈터라는 그 해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누가 LED 조명에 대한 이 칼럼을 실어놨는데 그 칼럼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그 사람도 너무 대인배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저도 여태까지는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경쟁력을 잃어버릴까봐 여러분들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딱 조용히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막 풀러놓더라고요. 야, 이거 엄청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 사람 하는 주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조명들마다 스펙트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촬영을 할 때 한 브랜드의 한 가지 조명으로 촬영을 하면은 잘 나온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근데 저는 이제 거지니까 그렇게 한 조명으로 세트를 맞춰서 하면 돈이 많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섞여 쓰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LED 조명들이죠. LED 조명. LED는 우리 그 바이칼라 조명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바이칼라 조명에 5500 켈빈 정도 되면은 파란색이 이렇게 쭉 나오고 한 뭐 이런 LED 바이칼라에 5500 켈빈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거를 뭐 3200 켈빈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돼버려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부분에 골짜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와, 저 골짜기가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쪽은 파란색이고 이쪽은 빨간, 이게 안 보이시겠구나. 이쪽은 파란색이고 이쪽은 빨간색인데, 파란색에서 초록빛 쪽으로 가면서 골짜기가 있어요. 이런 조명을 가지고 촬영을 딱 해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깔끔하게 잘 나와요. 보통 이런 것도 CRI가 뭐 94, 뭐 95 이렇게 나오거든요. CRI가 일단 90이 넘어가면 영상용 조명으로 1등급이에요. 90 이상만 되면은. 그러면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괜찮은 라이트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명들도 다 막 95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찍어봤는데 별로 괜찮더라고요, 영상은. 그런데 이 그래프
스펙트럼 그래프를 보고 나니까 이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래프 때문에 이제 심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실상은 이런 색깔들보다 여기가 반사돼서 들어올 때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는 태양광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고 나니까 이 RGB 조명에 대한 어떤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RGB 조명. RGB는 되게 재밌었던 게 한 12년, 13년쯤 전에 공연 사진을 촬영을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무대 조명이니까 LED가 나왔는데 탁 하고 파란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탁찍 촬영을 했어요. 그 사진 자체는 멋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게 파란 불빛이 아니고 좀 색온도도 많고 사람이 너무 시퍼래지니까 그게 너무 보기가 싫어가지고 색온도도 좀 맞는 그런 식으로 좀 다른 색깔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RAW를 손질을 하는데 다른 색깔 안 나오는 거예요. 와, 그때 되게 깜짝 놀랐잖아요. 이 LED 조명이라는 거는 파란빛을 쏘면 그 파란빛 안에는 파란색밖에 없어요. 다른 색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다른 뭐 백열등이라든가 이런 거에 앞에 색 필터를 붙이면 색 필터라는 게 이게 비닐이다 보니까 다른 색깔은 좀 차단하긴 하는데 100% 차단은 못 할 거 아니에요. 필터니까 다 통과를 하잖아요. 통과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완벽하게 시뻘건 그런 것만 남지는 않거든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디지털 카메라하고 이 아날로그 카메라는 좀 그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좀 넘어갑시다. 그 부분은 RGB를 가지고 이 그래프에다 그리게 되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레드 이렇게 나오고 블루 이렇게 나오고 그린 이렇게 나오고 레드, 그린, 블루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풍성 이런 그래프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녀석을 들고 나온 거죠. 스펙트럼. 자, 한번 측정을 해봅시다. 어우, 눈부셔. 자, 제일 먼저 뭘 해볼 거냐면은 CCT 모드에서 광량은 80%, 배터리를 연결해서 80%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10,000켈빈 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되고 이쪽에서 보면 보이실려나? 자, 측정을 해봅시다. 측정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CRI는 92.7. 이 스펙이랑 좀 다른데? 스펙은 한 94 나오죠. 이거 제가 뭔가 잘못 측정했나 봐. 92.6 이렇게 하니까 93 나오네요. 93. 근데 제가 지금은 대충 이렇게 측정해서 보여드리는데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은 적분구라고 이렇게 동그란 구슬 같은 거 있어요. 그 안에다가 얘를 딱 비추면서 반대쪽에서 측정하고, 아니면 이제 통제된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야매니까 적당히 측정해서 이거보다는 훨씬 잘 나오게 할 수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측에서 93 나왔고요. 그리고 얘 10,000켈빈에서 스펙트럼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가 상당히 많이 튀어 올라와 있고, 그리고 그린, 레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레드가 좀 낮고 그린도 블룩 튀어나와 있고, 그 사이에 골짜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촬영을 하면 저 골짜기들이 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 골짜기가 바닥까지 뚝 떨어져서 0이 되는 게 아니고 조금은 있다 보니까 그것들로 색깔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이거 저장해 놓읍시다. 저장, 디스켓 마크 눌러가지고 저장해서 제가 오케이. 자, 10,000켈빈 끝났으니까 이제 2800켈빈 가가지고 측정을 해봐야죠. 자, 2800켈빈에서 측정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CRI부터 봐야죠. CRI부터 이렇게 해서 CRI 보니까 2800 가니까 94.2 나오네요. 이제 색온도가 낮아지니까 CRI는 상당히 잘 나오네요. 자, 그리고 스펙트럼은 이렇게 나왔어요. 야, 특성이 딱 보이죠? 이 레드, 그린, 블루의 중심 부분들은 다 삐죽삐죽해요. 이 둥그렇게 풍부하게 나오는 경우 없고 아주 그냥 삐죽삐죽하게. 이게 RGB 조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HSI, 이거는 이제 색을 보면서 촬영하는 모드라고 말씀드렸고, RGBWT, 거기서 일단 레드만 100% 놓고 촬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레드가 100%고요 나머지는 0%예요 이 상태로 와서 일단 놓고 측정, 빨간색 100% 측정하고 이렇게 딱 나오니까 CRI는 0이네요. 이 희한하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그래프를 보니까 어때요? 레드만 삐쭉 튀어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작은 범위를 강하게
비춰주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요거 파일 저장해 놓고, 오케이. 다음은 여기다가 그린을 더해 봅시다. 레드에다가 그린을 더하는 거예요. 레드 100%, 그린 100%. 자, 레드 100%, 그린 100% 하니까 이런 불빛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나마나 CRI는 0일 거예요. 아까 그 CRI 연색 지수가 여기서 나올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딱 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CRI가 27.1이 나오네요. 이거는 그냥 재미로 알아두시라고. 자, 그리고 스펙트럼을 딱 보니까 레드 옆으로 그린만 또 삐쭉 이렇게 튀어 올라왔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블루를 더해야 되겠죠? 블루를 가가지고 블루를 딱 더하니까 이런 색깔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이거 CRI도 봐야 되니까 이쪽 모드로 해가지고 측정 됐죠? 이건 또 CRI가 0이 나오네. 희한한 일이에요. 뭘 또 잘못했길래? 자, 스펙트럼 나와라. 그리고 딱 이렇게 봤더니 레드하고 그린에 비해서 블루가 쫙 튀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던 RGB 조명의 특징은 이렇게 둥글둥글인데 삐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처음에 측정해보고 너무 이제 실망이 컸던 거죠.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희망이 뭐냐면은 화이트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지만 아예 이 정보가 없던 요 가운데 골짜기 부분들 있잖아요. 요런 데를 이제 화이트가 좀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해봅시다. 화이트 100%. 자, 요런 불빛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화이트 100%인 걸 이렇게 찍었더니,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골짜기에 아무것도 없던 녀석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모든 색깔을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죠. 또 저장.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블루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린이 조금 낮은 편이고 레드가 좀 높은 편이죠. 요거를 색온도 메타를 가지고 딱 찍어보면 블루가 많이 있으니까 색온도가 좀 높게 나오겠죠. 한 8,000? 9,000?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딱 찍어서 보니까 5,660? 뭐 잘못됐는데? 5,700. 뭐 잘못된 줄 알고 여러 번 찍어봤는데 5,690이네요. 되게 파래 보이는데 어떻게 색온도가 이렇게 나오지? 이 구석탱이로 가면 다르게 나오느냐? 이렇게 딱 눌러보면은 5,790 이렇게 해보니까 5,860. 이 구석으로 가도 5,500, 5,520. 이야, 되게 재밌는데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색온도가 뜨지? 저도 아직까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이 정도 되나 보죠. 희한한 일이야.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마지막 히스토그램을 보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어떤 색깔이 어떻게 촬영하면 더 잘 보일 것이다. 자, 지금 이 히스토그램이 이거 올립시다. 요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렇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낮춰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요 밑에서 나올 거예요. 자, 노란색, 파란색. 지금 여기에 나온 히스토그램 파란색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딱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비춰보면 좀 파란색이 툭 튀어 보이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 히스토그램대로라면 이 파란색이 훨씬 더 노란색보다 잘 나올 텐데 그래야 되는데 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에 따라서 이 히스토그램을 보고 어떠한 성격의 조명이다 그걸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드렸고, 개념적으로 우리는 레드, 그린, 블루, RGB에 굉장히 집착을 하잖아요. RGB 색이 삼원색이죠. 아니다, 잘못 말씀드렸구나. 빛의 삼원색이잖아요. 좀 전에 제가 스펙트럼을 이렇게 그리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RGB만은 우리가 빛의 삼원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되게 재밌는 게 이 이유가
뭐 다른 게 아니고 사람 눈이 RGB를 삼원색으로 구별을 한다는 거죠. 이 눈 안에 보면은 추상체하고 간상체가 있잖아요. 시신경 안에 추상체가 800만 개, 그리고 간상체가 한 2억 개. 제가 어디서 주워 듣기엔 그랬는데, 그래서 추상체가 이 주파수잖아요. 이게 이 밑에 보면 숫자가 쫙 써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그 주파수인데, 요 부분을 주로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볼 수 있고, 간상체는 이제 그 디테일 그리고 명암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RGB가 빛의 삼원색이 된 건데, 삼원색 말고도 다른 빛깔들이 많이 있고, 조명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 사용할 수 있는 빛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예전에 저는 그 군대에서 쓰는 조명쥐레라는 거 있어요. 그 이렇게 딱 땅에다 묶어놓고 인계쳐서 딱 묶어서 탁 당기면 조명이 분수 폭죽처럼 쫙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거 몇 개 구해다가 그걸 조명 대신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 가진 적이 있었는데, 좋은 빛은 따로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저렴한 가격에 구해볼 수는 없었는데, 이 RGB 조명으로 오면서 필요한 만큼의 스펙트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스펙트럼 메타, 그러니까 이런 측정 장비가 없으면 스펙트럼을 만들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찍어본 CCT 모드만 봐도 굉장히 풍부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스펙트럼 그래프에 맞춰가지고 그냥 그런 개념만 일단 잡아두시고,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완벽한 조명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뭐 핵융합 발전해가지고 플라즈마를 막 조명으로 쓴다 그럼 또 모를까. 그게 태양광이니까.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드릴 말씀이 더 있긴 한데, 뭐 쓸데없는 얘기도 많고 제 머릿속에서도 지금 꼭 그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러네요. 자,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